불편한 이웃. 유승희는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오랫동안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다. 참깨밭 너구리를 세상에 내놓으며 동화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작품으로 별이 뜨는 목고, 콩팥불 삼총사, 지구행성 보고서 등이 있다. 줄거리. 토끼는 고라니를 존경했어요. 자신은 담비 아가씨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이 같은 종족이 아니라고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했어요. 고라니는 주위의 반대를 이기고 흰 염소와 결혼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애를 낳지 못하는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을 반기지 않았어요. 토끼 부부는 고라니 부부와 형제보다 더 깊이 정을 나누었어요. 토끼 부부 사이에서 토돌이가 태어난 며칠 뒤 고라니 부부는 고갯길 숲풀 사이에 바구니에 담긴 아기 꽃사슴을 발견했어요. 우리 꽃스미는 하늘이 선물한 아이예요. 토끼 부인은 토돌이와 꽃스미에게 번갈아 젖을 물리며 흐뭇해했어요. 고라니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자네 부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동네에 계속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 어느 날 흰 염소는 꽃스미의 일기장을 보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토돌이가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토끼 부인이 어떻게 꽃스미한테 내가 다른 아이들이 따돌리는 걸 나서서 막아줘도 모자랄 판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토돌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애들이 꽃스미네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래. 다른 종족끼리 결혼한 데다가 꽃스미는 주워왔지. 그게 무슨 가족이냐면서. 나만 어떻게 애들하고 다르게 행동해. 그러면 나도 따돌릴 텐데. 맷돌이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야. 토끼는 멧돼지를 찾아가 이야기했지만 멧돼지는 그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동물이 싫다며 오히려 꽃스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어요. 하루는 맷돌이와 너구리가 줄 양끝을 잡고 있다가 꽃스미 다가오자 줄을 팽팽히 잡아당겼어요. 꽃스미는 넘어지면서 볼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고라니는 꽃스미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토끼를 찾아갔어요. 토끼 부부는 고라니를 돕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토끼 부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꽃스미에게 못되게 구는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꽃스미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고라니는 토끼와 함께 노루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고 어른들이 지나치다고 말했어요. 고라니는 꽃스미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꽃스미는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인제 와서 왜 그래요? 나 같은 건 왜 주워왔어요? 고라니는 화가 나서 맷돌이에게 찾아갔어요.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고 자꾸 그러냐고. 우리 맷돌이도 피해자라고. 멧돼지는 고라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며칠 뒤 꽃스미는 오전에 가방을 챙겨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갔어요. 토돌이는 선생님이 전하라고 준 안내문을 들고 고라니 집에 갔어요. 하지만 꽃스미는 없었어요. 고라니는 어두워진 학교에 다시 가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힘껏 줄을 잡아당겼어요.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어요. 동물들은 그만한 일로 종을 친다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토끼와 삽살개, 흑염소만 남아 고라니와 함께 찾아다녔어요. 흰염소는 밤늦도록 찾지 못한 고라니에게 꽃스미가 바람들 호숫가에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고라니와 흰염소는 2시간이 넘게 걸어갔어요. 꽃사슴이 바위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라니는 꽃스미를 등에 업고 돌아오는데 꽃스미가 흘리는 눈물 때문에 목덜미가 뜨뜻해졌어요. 꽃스미가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어요. 토끼는 횃불에 일렁이던 고라니의 얼굴과 꽃스미를 괴롭힌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고라니네 새 식구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 날이 지났을 때 한밤중에 마을 회관 종이 다급한 듯 울렸어요. 멧돼지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모두들 달려가 물을 끼얹었지만 나무로 지은 창고는 모두 타버렸어요. 토끼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수다쟁이 누렁이를 찾아가 그날 밤 멧돼지네 창고 쪽에서 아무래도 고라니를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토돌이는 엄마에게 아빠가 불을 질렀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동물들은 고라니가 범인이라는 데 뜻을 모았어요. 동물들은 고라니 집으로 쳐들어가 질질 끌어내고
말리는 흰 염소를 확 밀쳤어요. 이 마을을 떠나. 그러면 일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겠어. 고라니는 고향을 왜 떠나야 하냐고 울부짖으며 동물들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눈길을 피했어요. 그때였어요. 꼬스미가 뛰어나와 고라니에게 떠나자고 했어요. 이따위 마을이 고향이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고라니가 고개를 들고 그래 꼬스마, 우리가 떠나자 라고 했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토돌이였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불을 질렀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토끼가 후다닥 뛰쳐나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불을 질렀다는 거야? 라고 하자 토돌이는 맷돌이가 미워서 그랬다고 소리쳤어요. 토끼는 무릎을 털썩 꿇고 불을 왜 질러? 남의 집에 불을 왜 지르냔 말이야. 라며 울부짖었어요. 고라니는 곧바로 짐을 꾸렸어요. 깊은 밤 조그만 수레를 끌고 세 식구는 길을 떠났어요. 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어요. 엄마, 하늘의 밝은 달은 누가 훔쳐갔을까? 흰 염소가 꽃사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꽃스마, 그건 누구도 훔쳐가지 못해. 다시 떠올라 세상을 비출 거야. 의미를 찾는 질문, 불편한 이유. 꽃사슴의 아빠는 고라니이고 엄마는 흰 염소이다. 마을 동물들은 고라니와 흰 염소의 결혼을 반기지 않았다. 고라니와 흰 염소를 도와준 유일한 이웃은 토끼 부부이다. 풀숲에 있던 아기 꽃사슴을 데려왔을 때 토끼 부인은 꽃스미에게도 젖을 물려주었다. 꽃스미와 토돌이는 둘도 없는 친구로 자랐다. 하지만 단짝 친구였던 토돌이가 앞장서서 꽃스미를 괴롭혔다. 토돌이는 맷돌이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앞장서서 꽃스미와 친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멧돼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은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마을 동물들이 고라니 가족을 불편해한 것은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 동물 우화는 소수자를 배척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토끼는 고라니를 존경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존경했었나요? 결혼식에 왔던 얼룩 염소가 말했습니다. 남들 생각에도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불편해하잖아. 얼룩 염소가 말한 남들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토돌이가 앞장을 서서 꽃사슴을 따돌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고라니는 흰 염소에게 꽃스미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마을의 누구도 누렁이의 증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결혼식에 참석한 삽살개는 좁은 세계에 갇혀 살면서 자기들만 옳은 줄 안다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삽살개가 말한 변하는 세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꽃스미가 학교에 가지 않자 학교는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만일 꽃스미가 사라진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토돌이는 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밝은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면 어울려 살기 어려울까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가해자와 피해자. 누구보다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열심인 멧돼지는 맷돌이와 다른 아이들이 꽃스미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꽃스미가 없었다면, 애초에 고라니와 흰 염소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애들이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꽃스미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었다. 왕따를 당하는 꽃스미가 가해자일까? 현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너무나 분명한 피해자였던 이들이 어느새 가해자로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들이 나타나 갖가지 억지를 쓰며 피해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시한다. 세월호 유가족이나 미투 피해자들이 그런 2차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모든 진짜 가해자들은 문제를 왜곡시킨다.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는 덮어버리고 피해자를 교묘히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논리가 회자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외톨이는 왜 고라니와 흰염소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했나요? 토돌이는 꽃스미가 언제부터 멍청해졌다고 했나요? 깊이 읽기. 삽살개네 할머니 생신잔치 때 얼룩염소는 고라니가 알아서 마을을 떠나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동물들이 고라니 가족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런 불편함을 준다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면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떤 정치인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글징글하게 헤쳐먹는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은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세태를 그린 우화입니다. 차별에 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하기에 좋은 동화입니다.